자, 고민을 대신 결정해 드립니다. 대신 결정하는 남자 대결남 코너입니다. 자, 오늘도 또 심플하지만 심플하지 않은 고민을 하나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공무원으로 투자하면서 살기, 그리고 공무원 때려치고 사업하면서 투자하면서 살기. 안녕하세요. 이해하기 쉽게 올해 한국 나이로 36살이고 올해로 10년 차에 접어든 지방에 거주 중인 공무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지방에서 공무원 하는 게 가장 좋죠. 왜냐하면 비용도 저렴한데 급여는 전국 기준으로 받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가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의 수당도 또 어느 정도 또 있어가지고 연봉은 실수령 세후 5,500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야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이게 뭐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지역에 따라서 뭐 이렇게 일 난이도가 아주 뭐 빡세지 않으면은 살짝 야근하고 돈 받는 것도 괜찮아요. 젊을 때는. 작년 가을에 결혼했고 아내도 공무원 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지방에 사시면서 공무원 부부가 가장 어찌 보면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우선 집값이 저렴한 지역에 산다 그러면 아이를 낳고 뭐 육아휴직도 잘 되고 하니까 가장 조건은 좋은데, 읽어볼게요. 경제관과 투자관이 잘 맞아서 축하드립니다. 축하할 일이 많네. 결혼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했고 축하드립니다. 보증금 500에 35. 와. 네, 어디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보증금 500에 35인데도 신혼집을 할 만한 정도라면은 서울 사는 사람들은 야 이거 고시원 값도 안 된다라고 할 정도인데, 오래된 주택에서 월세로 신혼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내년부터 준비할 거고요. 참고로 저희는 월급과 자산을 각자 따로 관리하고 투자도 따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요거는 아직 신혼이니까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그렇게 좋지 않다. 각자 통장을 관리하는 분들이 뭐 투자라든지 뭐 성과가 그렇게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경제 공동체인 결혼을 해놓고 각자 관리할 거면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잘 안 납니다. 같이 모아야지 더 안전하고 더 많이 더 좋은 것들에 투자 접근이 가능한데, 요거는 좀 합칠 수 있으면 합치는 것도 괜찮고요. 다 오픈하고 각자 통장 관리하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오픈도 안 하고 그냥 알아서 하세요는 아주 좋지 않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젊을 땐 혼자 투자해서 혼자 수익을 보는 게 성취감이 좋아서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뭐 방해받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제 소유의 현재 자산을 말씀드려 보자면 아내 소유의 지방 분양권 땅과 필지 뭐 제외하고요. 아직 혼인신고 전입니다. 네. 부산 해운대 쪽에 재건축 조합 입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필지도 4개를 땅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하면은 한 8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아파트 뭐 이거저거 여러 가지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공부도 막 하고 있고요. 경제신문도 보고 독서도 보고 유튜브 시청도 하고 있습니다. 명품이나 차 욕심도 없고 당근마켓에서 산 200만 원짜리 경차를 타고 다니면서 차를 당근마켓에서 살 수 있구나. 전 이건 몰랐습니다. 열심히 저축하고 있는데요.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의 고민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돈에 구애받지 않고 소신대로 나답게 살 수 있는 삶을 50살까지 순자본 100억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이게 너무 급발진인데 200만 원 차에서 갑자기 순자산 100억, 요거 이따가 좀 얘기할 겁니다. 당당하게 내 삶을 살 수 있고 가족들을 케어하고 주위에 베풀면서 멋진 선배로 살고 싶고 인생 목표 중에 하나인 불우한 이웃을 돕는 걸 생각하니까 이 정도 금액이 계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투자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의 증가 없이는 자산이 이렇게 빨리 늘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공무원은 3년째 1%밖에 인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겸직도 할 수 없고 영리행위도 할 수가 없어요. 토지 투자를 하다 보니까 신축하는 것도 좋고 개발 사업도 관심이 가는데 이런 거 사업하면 어떨까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공무원 공부만 했다 보니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카페, 펜션, 프랜차이즈 정도만 생각하고 있어서 저도 조금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한 거는 안정적으로 공무원 하면서 투자로 천천히 자산을 키워가든지, 아니면 공무원 그만두고 모험적인 사업을 하면서 소득 올리고 투자를 하는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1번의 장점은 당연히 안정적인 삶을 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고, 2번은 소득이 무한정, 한계가 없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50살 100억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1안으로 되지 않는다면 선택은 2안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고민이 많다 이겁니다. 그리고 평생 살면서 한 가지 직업만 하기도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업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5년 정도 근무하면서 찬찬히 준비하려고 합니다. 연금 받을 수 있는 10년 조건도 채웠고요. 저 퇴직하게 되면은 1억 2천만 원 정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20년 차 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자, 결과는 뭘까요? 제가 커뮤니티에 올렸더니 공무원 투자를 하라는 게 75%였고 조금 전에 봤더니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이쪽으로 지금 사람들이 다 골라주고 있는 거야. 이거 하지 마. 이거죠, 사실상. 자, 그러면 이게 뭐가 좋을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라면 저는 사업과 투자를 하는 거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다만 존재 조건이 많이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거는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고 저도 많이 들었고 항상 남과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주변 사람들이 조언을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너는 망할 것이다. 내 주변 사람들과 같은 길을 가다가 잠깐 내가 이제 다른 길로 가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조언합니다. 너는 망한다. 너는 망할 수밖에 없고 망해야만 한다는 조언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 이런 거를 해서 망했다는 사람들을 실제로 많이 봤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 틀린 얘기예요. 뭐냐면 정확하게는 사업하면 망하는 건 아닙니다. 사업해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거는 그냥 사람과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지. 그리고 정확하게는 사업하면 망하는 사람도 있고 안 망하는 사람도 있는 거지. 이 대상자, 조언의 대상자는 사업하면 무조건 성공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주변에 조언을 구하는 거를 예민하게 구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그냥 물어보면 그 사람의 말이 정답인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사업하고 싶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사업 안 해본 동료한테 물어요. 그리고 사업 망한 사람한테 묻는 거. 요 두 가지가 가장 큰 실수입니다. 이게 항상 담배 피러 커피 마시러 야근할 때 우리 동료 회사원들과 같이 뭐 어디 옥상이나 밖에 나가가지고 커피 한잔 하면서 담배 한 모금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회사 때려치고 뭐 어디 하나 좋은 아이템 하나 잡아가지고 사업해야 되는데 뭐 투자해야 되는데 야, 뭐 좋은 거 없냐? 뭐 모르는 애들끼리 서로 뭐 좋은 거 없냐? 좋은 거 없냐? 당연히 없지. 왜냐하면 그런 거 있으면 여기 있겠냐고. 그러니까 이게 내 동료한테 어떤 뭐 하소연이나 심적인 위로를 구할 수는 있겠지만 이 사람이 사업을 안 해봤는데 사업을 안 해본 사람한테 사업을 물어볼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사업 망한 사람한테 사업에 대해서 물어볼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하시면 안 되는데 내 주변은 대부분 이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돌아오는 대답이 좋지 않다.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냐?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사업에서 자리를 잡은 사람을 찾는 게 가장 먼저고 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나라는 사람이 평가를 받을 만한 정말 그 길을 가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봤을 때 넌 망할 거다 하면은 내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고, 야, 내가 봐도 나도 자리 잡았지만 야, 너는 진짜 이 업계를 하면 정말 잘할 것 같다 라는 사람의 평가를 받으면 내가 한번 도전해 볼 만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닌데, 이런 사람이 아닌데 조언하는 거는 부모님이더라도, 부모님이 날 걱정하는 마음은 알지만 부모님에게 조언을 듣는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갑자기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가지? 뭐 급발진이지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이분은 지금 명품이나 차 욕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가지고 나는 명품을 사거나 차를 사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200만 원짜리 경차를 차고 뭐 잘 다니시고 저축도 잘 하세요. 근데 돈에 구애받지 않고 소신대로 나답게 살 수 있는 삶은 갑자기 엄청나게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좀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왜 이렇게 벌어야 되지? 라는 게 불분명한데 이거를 목표로 하니까 1안은 안 되겠구나. 이제 2안으로 가야 되겠구나. 나는 100억을 벌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사업을 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사업을 하는 이유는 이게 아닙니다. 사업을 하는 이유는 여기 적어주신 거 보면은 당당하게 내 삶을 살 수 있고 가족을 케어하고 주위에 베풀면서 인생 선배로 멋지게 살고 싶고 뭐 불우한 이웃을 돕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걸 이루고 싶으신 거는 맞는데 자기의 인생의 어떤 목표니까. 근데 이거는 10억이 있어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5억이 있어도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30억이 있어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왜 100억이냐? 그러니까 왜 100억을 내가 벌어야지만 저게 되고 100억을 못 벌면 저게 못 하는 거냐라는 걸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반대로 100억을 벌면 저걸 할 거냐? 막상 벌면 안 할 수도 있어요. 내가 100억이 없으니까 야, 내가 100억만 대봐. 그러면 집 사고 뭐 사고 해도 아무리 못해도 한 4, 50억 남겠지.
야, 4, 50억 남아봐라. 그럼 내가 뭐 불우이웃도 도와주고 주변 사람들 다 도와주고 가족들도 다 챙기지. 근데 내가 지금 100억이 없으니까 저걸 못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100억 있냐 500억 있냐 뭐 50억 있냐 10억 있냐랑은 어찌 보면 상관없는 걸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요분만 아니라 엄청 많아요. 제가 이런 거 상담을 뭐 한두 번 해본 게 아니고 상담할 때마다 거의 30억 아니면 이제 100억이야.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나이가 젊으신 분들이 100억을 많이 얘기하시고 나이가 조금 있으시면 30억 정도 얘기하시는 게 거의 그 국룰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단 만들기, 해외여행,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 집 사주기 뭐 이런 것들이 거의 그 공식처럼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내 목표인지 아니면은 그냥 내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건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도 하고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지금도 그걸 하고 있다면 이게 내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걸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걸 더 잘하고 싶어서 100억이 필요한 거겠죠. 근데 지금 내가 이걸 안 하고 있는데 100억을 벌면 그때 할 거야 라는 거는 어찌 보면 좀 안 맞는 걸 수도 있답니다. 자, 금액과 상관없이 남을 돕고 베풀면서 살 수 있어요. 지금도 남을 도와줄 수 있고 지금도 가족들을 챙길 수 있고 지금도 뭐 불우이웃들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만약에 안 한다. 근데 나중엔 하겠다라는 거는 내 진정한 목표가 아닐 수도 있다. 자, 부자가 돼서 10,000명을 돕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나는 50억 벌고 100억 벌면 재단을 만들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린 아이들을 고쳐주고 싶어요.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내가 10,000명을 돕고 싶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1명을 도와주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뭐 2명을 도와주고 뭐 5명 뭐 100명을 도와주는 거지. 나는 99명을 도와줄 수 있는 돈이 있어도 안 도와주다가 100명이 되면 그때 도와줄 거예요라고 생각할 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근데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저는 이미 남을 돕고 있다. 제가 뭐 이게 몰래 다른 사람들 뭐 몇만 원씩 아이들 뭐 돈도 주고 있고 뭐 해외에서 뭐 힘들게 사는 어린이들 뭐 지원도 하고 있고 겨울이나 이럴 때 연탄도 드리고 뭐 이런 것들을 이미 하고 있다면 만약에 나는 이미 남을 돕고 있다면 나는 이미 목표를 이룬 거잖아요. 목표를 이룬 건데 왜 내가 무리를 해야 될까라는 걸로 이제 다시 질문이 이제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런 고민을 예전에 안 해본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럴싸한데 비논리적이에요. 자, 남을 돕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게 논리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남 돕는 거는 그냥 지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 당장 어디 지하철 가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노숙자도 있고 뭐 어디 좀 구석진 데 가보세요. 그러면 지금 다 힘들게 사는 분들 뭐 폐지 줍는 할머니도 많단 말이죠. 그런 분들 도와주는 거는 돈이 많고 적고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많은 사람을 돕게 되는 거고 못 벌면 그냥 적게 도우면 그만인 거지 많이 벌어서 사람을 도울 거야. 많이 벌어야만 사람을 도울 수 있어라는 생각은 비이성적인 생각일 수 있다. 왜? 그렇게 하려면 내가 리스크를 떠안기 시작하는데 그 리스크를 떠안아 가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글로벌하게 도와주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빌 게이츠 아닙니까? 이 빌 게이츠가 뭐 여러 가지 뭐 음모론도 돌고 있고 뭐 그러긴 하지만 뭐 그냥 겉으로 봤을 때 이분은 이제 엄청난 부자가 됐죠. 그러니까 아예 글로벌하게 어떤 대륙을 도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자의 크기에 맞춰서 도울 수 있는 그 스케일이 커지는 거지 부자가 아니라고 해서 아예 못 돕고 이런 어떤 허들이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를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핵심은 왜가 중요한 거죠. 왜? 내가 왜 사업을 하는가? 이게 저도 예전에 생각을 했어요. 이게 돈 벌려면 사업이 최고인데 야 사업해서 돈 벌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제 사업을 성공한 분들도 만나보고 그리고 뭐 사업에 실패한 분들도 만나보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걸 그냥 한 거예요. 그냥 내가 이걸 좋아서 한 거죠. 좋아서 하다 보니까 돈을 번 케이스가 훨씬 많더라고요. 돈 벌기 위해서 사업하면은 힘든 것 같아 보니까. 그냥 내가 이걸 하고 싶어서 했는데 돈이 따라오는 구조를 짠 사람들이 돈을 벌더라. 제가 맨날 말하는 것들 중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사업을 뭘 해야 되냐. 잘 모르겠으면 이거 2개만 하면 된다. 남들이 싫어하는 거를 대신 해주면 됩니다. 남들이 싫어하는 걸 대신하면서 뭔가 효율을 만들어내면은 돈을 벌고 그리고 남들이 좋아할 거를 먼저 하면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아이디어를 잘 생각 못하고 있을 때 내가 먼저 해서 세상에 딱 출시를 하든지, 아니면은 남들이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남들이 되게 바보같이 저렇게 왜 저러고 하고 있지? 이렇게 하면 훨씬 쉬운데? 라고 대신해 주면은 돈을 벌게 됩니다. 택시를 잡아주니까 돈을 벌잖아요. 자, 그런데 이분은 지금 사업에서 저의 장점을 이끌어낼 다른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페나 펜션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나랑 상관없는 그냥 뭔가 일반적인 것들에만 지금 관심이 가는 정도란 말이죠. 근데 이분은 사실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뭐냐? 이미 나는 투자도 좀 해봤고, 그리고 토지 투자를 좀 하다 보니까 관심이 가게 되고, 이거 재밌을 것 같고, 좋을 것 같은데? 뭔가 부동산 가치 상승하는 것도 좋아할 것 같은데, 내 소득도 늘어나고 이거 내가 되게 잘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면서 생각에 사로잡히면 이거 하면 되는 거야. 요거를 무조건 하라가 아니고 요걸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지금 카페나 뭐 펜션 프랜차이즈 요거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를 한번 진짜 뚫어보시고 고민 많이 해보신 다음에 실제 이걸로 성공한 사람을 아까 찾아가든지 만나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라 이겁니다. 내 주변 사람들, 사업 안 해본 사람들, 사업 망한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요걸 해서 실제로 성공한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되겠죠. 이제 공무원 때려치고 개발 사업 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저는 될 것 같으면 해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보지 않으면 사실 기회를 잡을 수조차 없기 때문에, 될 것 같으면 경험자한테, 유경험자한테 물어봤는데 그 사람도 내가 하면 잘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한번 인생을 베팅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단 고민할 부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무언가를 가지게 되면은 장점을 점점 잊어버려요. 이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제 단점만 계속 부각이 되거든요.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의 다 동일한 그런 행동인데, 투자를 되게 잘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투자도 해보시고 해서 좋았다고 하셨는데, 공무원이 내 발목을 잡는다라는 식의 표현을 쓰시는 부분도 있는데, 반대로 공무원이어서 투자를 잘하게 된 걸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속이 되게 편하셨을 거예요. 뭐 몸은 고생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안정적인 직장이 있고 내가 그동안 어떤 위기 같은 것들이 있었을 텐데 아마 공무원이어서 대출도 좀 잘 됐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내가 뭐 회사를 잘릴 가능성은 없었으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뭐 어떤 정규직도 아니었고 계약직으로 되게 좀 막 불안불안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면은 반대로 투자를 그렇게 진득하니 할 수 있었을까? 어떤 이런 거에 베팅할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하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무원이어서 내 발목을 잡고 있어요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나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회사를 그만두고 뭐 하면 되게 잘 될 것 같은데, 제가 회사를 그만둬봐서 알지만 회사는 딱 그만두고 한 달만 줬습니다. 한 달까지는 좋아요. 한 달 동안 뭐 제주도 투어 한 바퀴 돌든지 아니면 동해부터 서해까지 한번 U자로 돌아볼게. 뭐 이런 식으로 사는 거는 한 달이야. 그 다음부터 이제 자금의 압박이라든지 뭔가 나 미래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스트레스가 오는데 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 나중에 이제 한 몇 년 지나가지고 사업을 하시고 하다 보면은 가끔씩 회사 생활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때는 참 마음 편하게 놀았다. 불금이고 뭐고가 어딨어. 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불금이 없습니다. 맘 편하게 술을 먹는다는 게 어려워요. 어렵고 내 돈이 걸려있고 내 돈을 벌게 되면은 맘 편하게 못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회사를 그만둬야, 공무원만 그만두면 내가 무언가 이제 막 치고 나갈 건데 이게 내 발목을 잡는다라고 생각할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사업에 대한 경험이 없고 근무를 계속하면서 한 5년 정도 이제 기간을 보겠다라고 얘기해 주신 거를 뭐 많은 분들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는 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이 사업은 오래 준비한다고 해서 되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사업을 오래 준비해 봐야 내가 되는 방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딱 효율적으로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책 보고 막 공부하고 막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준비는 아니고, 오히려 그 사업을 실제 성공해 본 사람하고 아주 밀접하게 경험을 같이 공유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 사람 밑에 들어가 가지고 무부수로 일을 하시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이 사업을 실제로 경험하는 게 훨씬 중요하고, 안 되겠다 싶으면 딱 베팅을 해서 끊고 여기 아예 올인을 해가지고 미친 듯이 해야 되는 것도 많습니다.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계획의 90%는 어차피 다 쓸데없는 게 되는 게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업계에서 성공한 사람을 어떻게든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 사람한테 정말 진심으로 내가 이 업에 맞는 사람이냐, 내가 이 업에 맞는 건지 좀 판단을 해달라고 하고 정말 무보수로 주말마다 막 가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일을 도와주시든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너는 안 된다. 아니면 야 너는 진짜 잘할 것 같으니까 공무원 그만두고 같이 하자. 나랑 동업하자. 뭐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니까 뭐 뭔가 그런 거 못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뭐 저의 주변에도 그렇고 뭐 공무원 공기업 다니면서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뭐 이게 뭐 합법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뭐 나름의 어떤 그런 방법들을 찾아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내가 진짜 내 인생 한번 바꿔보고 싶으시다면 뭐 굳이 이거를 막 퇴사를 해야 되는가 라는 것도 한번 고민도 해보시고 그리고 휴직이라는 제도도 뭐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를 해서 이것도 아마 공무원 하다가 그 길로 가서 성공한 사람이 또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겠죠.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멘토를 찾는 게 좋다. 그래서 잘할 수 있는 거를 찾았다면은 저는 조건 자체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아이도 현재 없는 상태고 아내분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선 내가 그만둬도 여기서 안정적인 수입이 우선 나오죠. 그러니까 둘 다 안정적인 거를 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해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한번 베팅은 하긴 해야 되는데 외벌이로 베팅하는 것보다는 아내가 공무원이면 훨씬 그래도 좀 안전하죠. 마음도 좀 편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항상 제가 말하지만 많은 분들, 특히 남자분들이 이 사업을 이제 마음에 품을 때 이 배수의 진을 친단 말이지. 요거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배수의 진 친다고 해서 본인이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원래 공무원 일은 하실 건 하고 할 건 하고 잠을 안 자면서 뭔가 노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말을 다 반납하고 아내한테 동의를 구해가지고 난 주말 내내 다른 일 할 거니까 좀만 참아달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안전하게 A에서 B로 쓱 넘어가려고 하는 거지. 난 이거 다 접고 여기서 그냥 죽자는 마음으로 그냥 배수의 진 치고 바로 B로 뛰어들어갈게. 이렇게 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안 할 수 있으면 배수의 진은 안 치는 게 좋아요. 이거는 어차피 죽을 거 한번 싸워보자는 게 배수의 진이지 그냥 나는 뭐 무조건 다 접고 그다음부터 내일부터 새벽부터 해가지고 막 합니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나중에 돌아올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진짜 이 정도까지 부자가 돼야 되냐 라고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고민해 봐야 돼. 내가 진짜 100억까지 가야 되냐? 한 30억만 가도 되지 않나? 한 50억만 가도 되지 않나? 한 30억이나 50억이면 내가 지금 하던 거 그대로 쭉 하면 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고민 좀 해보시고 그리고 지금 내가 결정한 그 방법밖에 없는 건가? 정말 다른 방법은 전혀 없나?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 요 1번과 2번에서 이미 결론이 나왔다. 그러면 그 길로 가기로 결정하셨으면은 그냥 앞만 보고 열심히 하면 됩니다. 잠 안 자고 주말 포기하고 남들 놀 때 열심히 일하고 남들이 뭔가 행복해할 때 나는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죽어라고 하시면은 조금씩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응원하겠습니다.